요즘 사람 만나는 게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지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래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도 금방 털어내고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으니까요. 뭐 어때, 사람이 원래 다 그렇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죠. 시간도 많았고 앞으로 만날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번 상처받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이틀이면 잊었을 일도 이제는 한 달씩 마음에 남아요. 밤에 잠 못 이루고 자꾸 그 생각이 나고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요. 사람 걸러낼 여유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알아가고 또 실망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걸 반복할 에너지가 이젠 없습니다. 솔직히 피곤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멀리하게 되죠. 안 만나면 안 다치니까요. 집에만 있고 전화도 안 받고 약속도 줄이고 그게 편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그래요. 사람 만나야 건강에 좋대요.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만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사람 만나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이 시기야말로 정말 사람 하나가 운을 바꿉니다. 돈도 아니고 넓은 인맥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 제대로 된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60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100명 아는 사람 있어도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없으면 외로워요. 반대로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삶이 든든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5가지 유형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실제로 운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냥 위로 차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가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운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이미 이런 사람이 곁에 계시다면 그건 큰 복입니다. 그 관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직 못 만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사람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시죠. 1장.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마이너스 약 2,500자. 72세 윤 여사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을 긴장하며 사셨대요. 어릴 때부터 눈치 보는 삶이었답니다. 시집가서는 남편 눈치, 시댁 눈치, 자식들 키우면서는 애들 걱정에 늘 조마조마했고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도 불안은 계속됐어요. 혼자 있을 때조차 뭔가 불안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자주 두근거렸고 잠도 깊이 못 잤어요. 밤에 서너 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피곤했대요. 소화도 잘 안 됐고요. 병원 가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진단만 받았답니다. 약 먹어도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70 넘어서 복지관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나간 거였는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이었는데 그분과는 말이 많지 않았대요. 처음 만나서 어디 사세요? 자식은 몇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얘기만 나누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같이 앉아 있었대요. 가끔 차 마시고 산책하고 날씨 얘기하는 정도. 깊은 이야기는 거의 안 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과 있으면 아무 말 안 해도 마음이 편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화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 침묵이 어색하지도 않고 그냥 편했대요. 집에 가면 또 불안이 올라오는데 그분 만나고 나면 한동안은 괜찮았답니다. 몇 달 지나니까 몸에도 변화가 왔어요.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한두 번 정도만 깨거나 아예 아침까지 푹 잘 때도 생겼대요. 소화도 잘 되더랍니다. 밥맛이 돌아왔고 배도 덜 더부룩했어요. 가슴 두근거림도 많이 줄었고요. 처음엔 기분 탓이겠지 했는데 계속 그랬대요. 그분 만나는 날은 항상 밤에 잠을 잘 잤고 만나지 못한 주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확신했답니다. 이 사람이 내 몸까지 편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심리학과에서 60세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을 만나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혼자 지내거나 불편한 관계만 유지하도록 했어요. 5년 후 결과를 분석했더니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편안한 사람을 만난 그룹은 혈액 검사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2% 낮았어요.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심박수 변화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수면의 질을 측정했더니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40% 더 길었고 수면 중 각성 횟수도 절반 이하였어요. 더 중요한 건 정신 건강이었어요.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불안장애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심지어 치매 발병률도 28% 낮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긴장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게 원래는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지는 건데, 문제는 현대인, 특히 나이 든 우리는 육체적 위험 없이도 정신적으로 계속 긴장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코르티솔이 오래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기억력도 떨어뜨려요. 장기적으로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있으면 이 호르몬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몸이 이제 경계 풀어도 되겠구나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몸의 시스템이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잠도 깊이 자고 면역세포도 활발해져요. 운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주변이 보이고 주변이 보이면 기회가 보이고 기회가 보이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몸이 계속 긴장 상태면 시야가 좁아져요. 불안하니까 방어적이 되고 방어적이니까 기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게 운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 숨쉬기가 편한 사람, 말 안 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냥 있어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진짜 복이에요. 만약 지금 이런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자주 만나세요. 거창한 계획 없어도 됩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거나 공원 산책하거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편안함이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그게 운을 부릅니다. 2장. 잘 되라고 말해주는 사람 마이너스 약 2,500자. 68세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 다니다가 정년 퇴직하셨어요. 퇴직금 받아서 몇 년 쉬다가 심심하고 무료해서 작은 가게를 하나 열기로 했답니다. 커피숍도 아니고 그냥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평생 요리를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음식 만들어주는 게 즐거웠거든요. 주변에 알렸더니 반응이 딱 2가지로 나뉘었대요. 절반은 부정적이었어요. 나이에 뭘 한다고 그래. 힘들기만 하지. 요즘 장사가 어디 되나.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지. 자식들이 뭐라 하지 않아. 심지어 어떤 분은 혹시 돈 잃으면 어쩌려고. 요즘 가게 망하는데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까지 말했답니다. 다른 절반은 달랐어요. 와, 멋지다. 선생님 요리 솜씨면 충분히 잘 되겠는데. 나도 손님 되러 갈게. 파이팅. 이렇게 응원해줬어요.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게 느껴졌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엔 부정적인 말들이 신경 쓰였대요. 맞아, 나이도 있는데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닐까? 실패하면 창피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계속 응원해줬어요. 가게 오픈하고 처음 며칠은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그분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먹고 맛있다, 입소문 나면 사람 많아질 거야 하면서 용기를 줬답니다. 장사 안 되는 날 있으면 괜찮아. 시작이 다 그렇지. 조금만 참아봐 하고 손님 좀 늘면 봐. 내가 뭘 했어. 잘 되고 있잖아 하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했대요. 그 에너지가 김 선생님한테 그대로 전달됐답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은 뭔가 잘 안 되는 걸 오히려 기다리는 것 같았대요.
가끔 전화하면 어때? 장사돼? 묻는데 그 톤이 묘했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할 준비가 돼 있는 표정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장사가 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요즘 좀 바쁘지. 몸 상하지 마. 나이가 나이인데 이러면서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듯한 반응이었답니다. 김 선생님은 결국 부정적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됐대요. 만나면 기운이 빠지니까요. 그리고 응원해주는 몇 사람하고만 자주 만났는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장사가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단골도 늘고 입소문도 나고 김 선생님 본인도 자신감이 생겨서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고 그게 또 잘 돼서 선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도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영국 런던 대학 사회심리학과에서 50대 이상 성인 600명을 3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이나 도전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분석했는데요. 참가자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주변 반응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추적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질투하거나 폄하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을수록 본인도 모르게 도전을 회피하게 된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실패하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하며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확률이 58% 낮았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확률이 3배 높았어요. 왜냐하면 실패해도 저 사람은 이해해줄 거야 라는 안전망이 있으니까요. 더 흥미로운 건 성공의 크기였어요. 질투 없이 축하해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쁨이 2배로 커진답니다. 같이 기뻐해주니까 기쁨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뇌에 긍정 신호를 주고 그게 다음 도전의 에너지가 되고 그게 다시 운을 부르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증폭 효과라고 불러요. 내 감정이 타인의 반응에 의해 증폭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죠. 반대로 내가 잘 되는 걸 못 견디는 사람, 살짝 깎아내리는 사람, 잘 됐네. 근데 말이야. 하면서 찬물 끼얹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운을 막습니다. 실제로 막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주변에서 계속 안 될 거야 하면 정말 안 되는 쪽으로 행동하게 돼요. 반대로 잘 될 거야 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60 넘어서는 정말 이런 사람 만날 시간 없어요. 에너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내 작은 기쁨에도 같이 웃어주는 사람, 내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할 수 있어 해주는 사람, 그 사람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누군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하면 일단 잘 되길 바란다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운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3장. 말이 적고 험담하지 않는 사람 마이너스 약 2,500자. 75세 박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동네 경로당을 두 곳 다니셨대요. 집에서 가까운 곳이 하나 있었고 조금 멀지만 친구 따라 다른 곳도 가끔 갔답니다. 가까운 경로당은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누구 이야기로 시작했대요. 어제 봤는데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더라. 저 사람 아들이 요즘 사업 망했다던데 옆집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차만 벌써 몇 대째야 하루 종일 남 얘기였어요. 처음엔 박할머니도 재미로 들었대요. 솔직히 재밌잖아요, 남 얘기. 모르던 이야기 듣고 뭔가 알게 된 것 같고 같이 수군거리는 재미도 있고요. 그런데 집에 가면 기분이 묘했답니다. 피곤하고 뒤숭숭하고 머리가 무거웠어요. 저녁 먹고 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들기 전까지 자꾸 낮에 들은 이야기들이 떠올랐대요. 저 사람 진짜 그랬을까? 혹시 나도 저렇게 얘기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른 경로당을 가봤어요. 친구가 권해서 좀 먼 곳이었는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대요.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화투 치거나 책 보거나 뜨개질하거나 각자 할 일 하면서 편하게 있었어요. 얘기해도 자기 손주 이야기, 요즘 본 드라마 이야기, 건강정보 같은 거였답니다. 남 험담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엔 좀 심심했대요. 재미있는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박할머니가 놀란 건
거기 다녀오면 집에 와서도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고 마음이 가볍고 저녁에 잠도 잘 왔답니다. 한 달쯤 두 곳을 번갈아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대요. 험담 많은 곳 다녀온 날은 저녁에 머리가 복잡했고 조용한 곳 다녀온 날은 평온했어요. 그래서 결정했답니다. 가까운 경로당은 안 가기로. 좀 멀어도 괜찮아요. 거기 다녀오면 하루가 편하니까. 가까워도 거기 다녀오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데 뭐하러 가겠어요. 박할머니의 선택은 과학적으로 정확했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에서 험담과 에너지 소모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4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험담이 오가는 대화에 1시간 노출시키고 다른 그룹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대화에 노출시켰어요. 그리고 대화 전후의 에너지 수준, 스트레스 호르몬, 심박수, 뇌파 등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험담이 오가는 대화에 1시간 노출되면 몸의 에너지 소모량이 일반 대화보다 40%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계속 경계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남의 험담을 들으면 자동으로 나도 저렇게 얘기되는 거 아닐까 하고 경계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긴장하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몸 전체가 경계 모드로 들어가요. 더 심각한 건 장기적 영향이었어요. 험담을 자주 듣는 환경에 3개월 이상 노출된 사람은 우울감과 불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답니다.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거야. 믿을 사람 없어. 조심해야 해. 이런 생각이 기본값이 되는 거죠. 반대로 험담하지 않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덜 소모되고 마음도 평온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도도 높게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실제 건강 지표로도 나타났어요. 혈압, 수면의 질, 면역력 모두 차이가 났습니다. 조용한 게 결코 무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평온함이 큰 복입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말이 많으면 기운이 새나간다고 했어요. 특히 남의 험담, 부정적인 말, 불평불만은 내 에너지를 가장 빨리 빼앗아간답니다. 한의학에서도 말을 기의 소모로 봐요. 불필요한 말, 특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기운이 흩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고 필요한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기운이 보존되고 모인다고 하죠. 60 넘어서는 에너지를 정말 아껴야 해요. 젊을 때처럼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쓸 여유가 없어요. 말 적고 험담 안 하고 조용히 자기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에너지도 보존되고 그게 쌓여서 운이 됩니다. 만약 지금 주변에 험담 많고 부정적인 말 많은 환경에 계시다면 용기 내서 거리를 두세요. 가깝다고 오래 알았다고 정 때문에 참고 견딜 필요 없어요. 내 건강, 내 에너지가 먼저예요. 그리고 조용하고 평온한 사람을 찾으세요. 말이 적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쉴 수 있으니까요. 4장. 조언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마이너스 약 2,500자. 70세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식 문제로 속상할 때가 많았대요. 딸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머니로서 뭘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마음만 답답했답니다. 그래서 가끔 친구들에게 털어놨어요. 속에 담아두면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친구들 반응이 다 달랐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바로 조언을 시작했어요. 최 선생님이 말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했답니다. 그리고는 계속 해법을 쏟아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딸한테 이렇게 말해봐. 사위한테는 이렇게 접근하고. 내가 보기엔 딸이 좀 참아야 할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해. 최 선생님은 조언이 필요해서 말한 게 아니었는데 친구는 20분 동안 계속 해결책을 얘기했답니다. 들으면서 최 선생님은 오히려 더 답답했대요. 내가 그것도 모를까.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지. 딸도 충분히 참고 있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한 걸 후회했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좀 달랐는데 이분은 자기 경험을 계속 얘기했어요. 나도 그랬어. 우리 애도 그때 이랬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어. 너도 이렇게 해봐. 그것도 조언이긴 한데 상황이 다르잖아요. 자기 경험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니까 부담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들어줬대요. 최 선생님이 얘기하는 동안 중간에 끊지도 않고 조언도 안 하고 가끔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힘들었겠네, 이 정도만 했답니다. 최 선생님이 다 말하고 나니까 친구가 그랬대요. 참 어렵다.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 그냥 내가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워. 그게 다였어요. 해결책도 없고 조언도 없고 경험담도 없고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준 게 전부였는데 신기하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에 가는 길에 최 선생님은 생각했대요. 아, 내가 원한 건 답이 아니었구나. 그냥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구나. 그 이후로 최 선생님은 속상한 일 있으면 세 번째 친구한테만 얘기한답니다. 조언이 필요하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냥 마음이 힘들 때는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더래요. 이것도 상담 심리학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참가자들에게 본인이 겪고 있는 고민을 말하게 한 후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룹 A는 조언을 들었어요. 전문가가 해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룹 B는 그냥 들어주기만 받았어요. 힘드셨겠어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걱정되시겠네요. 이런 공감만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두 그룹의 심리 상태를 측정했더니 결과가 의외였어요. 조언을 들은 그룹 A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증가했거나 무력감을 느꼈답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나,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쉽게 말하지, 이런 감정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냥 들어준 그룹 B는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높았어요. 스트레스는 줄었고 자기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고 스스로 해법을 찾는 비율도 더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대부분의 답을 알고 있어요. 60년, 70년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인생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어요. 다만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는 한마디가 이렇게 해야 되라는 수십 가지 조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조언은 무의식적으로 너는 이것도 모르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물론 도와주려는 선의인 건 알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공감은 내 감정을 이해해야 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공감받으면 스스로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자기가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언받으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져요.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걸 능동적 경청이라고 불러요.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조언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사람, 넌 이렇게 해야 돼 대신 내 마음이 이해돼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귀인입니다. 60 넘어서 만나는 이런 사람 하나, 그게 큰 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누가 고민 얘기하면 바로 조언하지 말고 일단 들어주세요. 힘들었겠다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5장. 감사와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 마이너스 약 2,500자. 77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이분은 젊었을 때 꽤 잘 나가는 사업가였대요. 건설종 일을 하셨는데 회사도 크고 직원도 많았답니다. 주변에 사람도 많았어요. 밥 사달라는 사람, 도움 청하는 사람,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로 늘 붐볐죠. 이 할아버지는 그때는 몰랐대요.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를 좋아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오는 건지 그냥 사람 복이 많구나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70 넘어서 사업 정리하고 은퇴하고 돈도 예전만 못하게 되니까 신기하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더래요. 전화도 뜸해지고 만나자는 연락도 줄고 명절 때도 인사가 없어요. 처음엔 섭섭했대요. 이렇게 오래 알았는데
내가 힘들 때는 연락도 안 하네. 배신감도 들었고요. 그런데 한 분은 달랐어요. 그분은 이 할아버지가 한창 잘 나갈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했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해서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물어봤어요. 명절 때면 꼭 인사하고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이 할아버지가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 감사합니다, 형님. 이런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하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했답니다. 심지어 이 할아버지가 별거 아닌 조언을 해도 형님 말씀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경험이 다르시니까요 하면서 존중해줬어요.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물어봤대요. 내가 예전에 자네한테 돈이라도 빌려줬나? 왜 이렇게 잘해주나?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답했답니다. 형님, 돈은 한 푼도 안 빌렸어요. 그냥 형님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요. 어려울 때 한번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게 기억나고 사람으로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할아버지는 그 말 듣고 눈물 나올 뻔했대요. 아, 날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나라는 존재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 이후로 그분이 이 할아버지한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됐답니다. 다른 100명보다 그 한 사람이 더 큰 위로가 됐어요. 이게 노년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연구소에서 80세 이상 건강한 노인 1200명을 조사한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를 물었는데 예상 밖의 답이 나왔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유명한 스승도 아니고 돈 많은 후원자도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늘 감사하고 존중해준 사람을 1순위로 꼽았답니다. 연구팀이 더 파고들었어요. 왜 그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줬는지 분석했더니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존감,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 모두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줬기 때문이었어요. 감사와 존중은 작아 보여도 관계를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늙었으니까 몰라. 요즘 세상은 어르신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쉬세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반대로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배울 게 많아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게 나이 든 사람한테는 정말 큰 에너지예요. 내가 가진 게 많을 때만 좋게 대하는 사람 말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작은 배려에도 고맙습니다. 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늙고 약해져도 여전히 존중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품격이 다릅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교수의 연구를 보면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도가 25% 높고 스트레스는 23% 낮았답니다. 더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한테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감사하게 되고 존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선순환을 만듭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존재가 귀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운으로 돌아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으면 판단력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좋으면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게 운의 흐름이에요. 반대로 무시당하고 폄하당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 없어지고 자신 없으면 움츠러들고 움츠러들면 기회를 놓치고 그게 운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보물입니다. 만약 지금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가끔 연락하고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 한마디만 해도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누가 작은 친절을 베풀면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말하세요. 누가 조언해주면 배웁니다 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복이 됩니다. 마무리 마이너스 약 1500자. 지금까지 5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잘 되라고 말해주는 사람, 말이 적고 험담하지 않는 사람, 조언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감사와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 사람을 많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예전엔 몰랐어요.
사람 많이 알수록 좋은 줄 알았죠. 명함도 많고 연락처도 많고 아는 사람 많으면 뭔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100명, 1000명 아는 사람 있어도 이 5가지 중 하나도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면 그냥 에너지만 빠져나갑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나아요.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진짜예요. 이 5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해당돼도 귀한 사람이에요. 3가지 이상이면 평생 인연이고요. 만약 5가지 다 해당된다. 그건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복권 당첨된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이미 당신은 운이 시작된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가끔 연락하고 안부 묻고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는 말 한 번씩 하는 것만으로도 그 인연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났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미 이 이야기에 공감하고 계신다는 건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똑같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편안한 사람이면 편안한 사람이 다가오고,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면 응원해주는 사람이 오고, 내가 감사할 줄 알면 감사한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찾는 것에서 되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있을 때 편안함을 주세요. 누군가 새로운 걸 시작하면 응원해주세요. 험담 대신 침묵을 선택하세요. 조언 대신 경청을 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게 운의 시작이에요. 60대 이후의 인생은 사람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질로 결정됩니다. 1000명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제대로 된 사람이 훨씬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힘들 때 버틸 수 있게 해주고 결국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60대 이후의 인간관계, 삶의 지혜, 마음의 평화에 대해 따뜻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혹시 오늘 떠오른 그 사람이 있다면 연락 한번 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